홍희 장군 망우당 곽재우 편입니다. 1552년 9월 16일 명종대에 태어나서 선조를 거쳐 1617년 5월 14일 광해군까지 65세를 사셨다.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 외갓집에서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는 곽월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친어머니 진주 강씨는 곽재우가 3살 때 세상을 떠나고 어린 곽재우는 계모 허씨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다. 허씨는 자신이 낳은 3자녀는 물론 전처 소생의 4자녀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쏟았고 곽재우는 이런 의붓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다고 한다. 곽재우는 현풍 곽씨로, 현풍 곽씨는 고려시대부터 대대로 현풍 지역에 뿌리내린 부호였고 아버지 곽을은 진주 강씨와 일찍이 사별하고 허씨와 재혼하였다. 이 허씨는 태계 이황의 첫 번째 부인 허씨와 사촌지간이었다. 생모인 진주 강씨 및 계모인 허씨 모두 무남 동녀의 부호의 딸들이어서 아버지 곽을은 그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의령에서는 큰 부호였다. 곽재우는 10대 중반에 산천군에 정착해 있던 남명 조식의 문화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으며 16세 때 조식의 외손녀와 결혼을 한다. 33세인 1585년 과거를 보아 별시 문과의 정시 2등으로 뽑혔으나 선조를 비판한 답안지로 인해 선조의 명에 의해 합격이 취소되어 낙방되고 만다. 이후 벼슬의 뜻을 버리고 40세가 되도록 고향인 의령에서 학문과 낚시질, 농사를 지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농업 경영에 힘써 매우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중 40세인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연이은 광군의 패배와 선조의 의주 피난 소식이 들리자 4월 22일 사제를 틀어 고향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다. 거병 초기 곽재우는 인접한 관아의 창고를 뒤져 무기와 군량을 확보하고 강에 버려진 세곡선의 세곡을 가져다 군량에 확보하여 적은 병력이나마 이끌고 왜군과 싸울 수 있었다. 그러나 곽재우 의병대는 국가의 지시도 관의 요청도 없이 사적으로 군사를 일으킨 상황에서 관청 창고의 물자와 세곡미를 전용함으로써 도적 내지는 전란을 틈탄 반란 세력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었다. 결국 경상우병사 조대고는 곽재우를 도적으로 오인하고 체포령을 내렸고 곽재우는 거느린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지리산에 은둔하려 하였다.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 사라질 뻔한 곽재우를 구원해준 이는 학봉 김성일이었다. 이황의 수제자로 영남 민심에 정통하며 인적 네트워크도 충실했던 그는 곽재우의 일을 전해 듣고 그가 죄가 없음을 짐작하고 도민들에게 초유문을 작성해 고시하고 곽재우에게 의병대의 활동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통유문을 발송했다. 이로써 곽재우 의병대는 명실공히 의로 일어난 군대로 인정받았고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곽재우는 김성일이 보낸 글을 아예 깃대에 걸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고을 수령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와 충청도를 점령한 일본군은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하여 육군을 의령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곽재우는 육군을 공격하기 위해 남감 정암진 부근의 갈대밭에 의병 50여 명을 매복시킨다. 5월 26일 일본군은 2000여 명의 선봉대를 정암진 인근으로 보내어 도하 지점을 골라 편말을 세워두게 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곽재우의 의병들은 일본군이 세워놓은 편말의 위치를 늪지대로 옮겨놓았고 이를 몰랐던 일본 주력군은 편말을 따라 진격하다가 결국 늪지대에 빠지게 되어 미리 매복에 있던 곽재우의 의병들에게 일제히 화살 공격을 받아 몰살당하고 만다. 이 전투까지 불과 50여 명에 불과했던 곽재우의 의병은 오운과 박사제의 병력 등이 합세하여 3000명이 넘는 군세를 갖추게 되었다. 관군이 준비되지 못했던 임진왜란 초기 이 정암진 대첩으로 왜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아 전라도를 보존한 것이 임진왜란 승리의 단초가 된다. 임진왜란 시 결국 왜군은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순신 장군의 전라 자수영 등이 육지로부터의 왜군의 공격 없이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시 왜군의 보급선이 바다로는 이순신 장군에 의해 차단되고 낙동강으로는 곽재우, 정인홍 등 영남 의병들에 의해 차단되어 북상한 왜군들의 세가 약해지고 결국에는 후퇴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유재란 시 왜는 임진년 패인을 전라도 함락 실패로 보고 전라도를 통해 북상하는 데 총공세를 펼치게 된다. 10월에는 왜군이 진주를 노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김성일의 명에 의해 진주 대첩에 원군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관군들 중에는 그를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의 의병 활동에 공을 높이사 그의 유곡 도찰방, 형조 정랑, 당성감, 통정대부 등을 임명하였다. 41세인 1593년 성주 목사, 42세에 진주 목사로 임명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595년 진주 목사로 재임 중 강화 협상에 불만을 갖고 벼슬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였다. 45세인 1597년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일본과의 전쟁이 재발할 위험성이 커지자 조정의 부름으로 경상자도 방어사에 임명되었다. 곽재우는 왜군의 재침을 대비해 1차적으로 창녕 화왕 상성, 2차적으로 현풍 성문 산성을 쌓아 이 산성에서 왜군의 북진을 막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8월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곽재우는 창녕 화왕 상성에서 일본군을 맞이하였고 일본군의 맹렬한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았다. 이때 가등청정이 부하에게 산성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곽재우가 지킨다 라는 답을 듣고는 결국 군사를 돌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왜우군의 북상로에 있던 모든 읍성이 보존되었고 대구부로의 진출을 막을 수 있었다. 1597년 전쟁 중 계모 김해허씨가 사망하여 성을 나와 장의를 마친 뒤 벼슬을 버리고 울진으로 가서 3년상을 지냈다. 상중에 전란은 종결되었고 전란이 끝난 뒤에는 그는 경상자도 병마절도사에 특별 승진하였으나 사양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47세인 1599년 9월 경상자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계모의 상중이므로 1개월간 지체하여 10월에 부임하였으나 이듬해 봄 그는 병을 이유로 사직상소를 올리고 기항하였다. 그러나 왕명 없이 함부로 낙향하였다는 이유와 전해에 부임을 지체한 점 등을 구실로 탄핵을 받아 전라남도 영암으로 유배되었다. 1602년 유배된 지 2년 만에 풀려났다. 그의 고향에 돌아와 현풍 비설산에 들어가 곡식을 금하고 솔립으로 끼니를 이어가다가 창녕 창암진 솔바위 나루 낙동강변에 정자를 짓고 망우정이라는 현판을 걸고 시문 등으로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선조로부터 다시 거듭 출사 요청을 받고 거절할 수 없어 52세인 1604년 찰리사가 되었다. 그 뒤 동지 중추부사, 한성부 우윤, 전라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56세인 1608년에 다시 경상자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부임했다가 이듬해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에도 왕이 여러 차례 배설을 내렸으나 이를 사양하고 패랭이 장사를 하거나 솔립을 먹으며 살았다고 한다. 58세인 1610년 광해군은 여러 번 망우정으로 사람을 보내 관직에 출사할 것을 관청하여 결국 그는 한성으로 상경, 오비도총부의 부총관 등을 지내고 바로 한경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60세인 1612년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자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조정에서 임목대위 폐모론과 영창대군에 대한 사형 건의가 나타나자 그는 인륜이 무너졌다고 붕괴하였다. 61세인 1613년 대북 계열에 의해 영창대군에 대한 탄핵이 있자 사지상소와 함께 영창대군에게 죄가 없다는 상소문을 올리고 낙향하였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경상도 병마절도사, 수군통제사 등의 고위 무관직을 제의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1617년 4월 10일 망우정에서 사망하였다. 향년 65세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곽재우는 붉은 비자도로 만든 군복을 입고 이불에 청강 홍의장군이라 적어 깃발을 만들어 2,000명에 이르는 의병을 이끌고 게릴라 활동으로 의령, 창녕 등지의 산악에 매복하고 있다가 신출기몰하며 왜군을 물리쳤다. 정함진 대첩으로 왜군의 호남 진격을 저지하였고 낙동강 하류에서 외 보급선을 기습하여 보급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김시민의 진주성 싸움에 원군을 보내 승리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유재란 시에는 창녕 화왕상성에서 왜군의 진출을 막음으로써 대구를 보존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 그의 업적과 공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다. 곽재우는 임난 최초의 의병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유명세에 비해 의병 활동사항은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는 당사자가 기록을 남기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인데 광해군 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라 기록을 남길 여유는 충분했음에도 전투 일진을 고사하고 말년에 회고록 하나 남기지 않았다. 곽재우는 그 많던 재산을 의병 활동에 다 털어넣었고 전후에는 경제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광해군이 저기했을 무렵에는 담벌옷에 선정관이 보낸 교지에 답서를 보낼 종이 한 장도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경남 의령에 곽재우 생가와 동상이 있고 대구 망우공원에서도 곽재우의 동상과 망우당 기념관을 볼 수 있다. 곽재우의 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있다.